성남 흉가의 거울 안에 있던 귀신이 집까지 따라왔다.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니 10시 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바늘이 보였다. 서울도 중순이 지나 절기상으로는 봄에 접어든 지도 2달이 넘었지만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면 희미하게 입김이 올라올 만큼 추위는 계절이 무색할이 많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있었다. 데이트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 위하여 역을 나와 주택가의 오렌지빛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3층짜리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8차선 도로 번화가에서 불과 2블럭가량 떨어졌을 뿐인데 구석구석 점점이 박혀있는 어둠과 기분 나쁘게 찌직찌직 소리를 내는 붉은 가로등이 그 기분 나쁨을 한층 더하고 있었다.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준 것은 이번이 수번째이다.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는 창문들은 드문드문 기분 나쁘고 우물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창가에 내놓은 잡동사니들로 그 모습이 흉측스러웠다. 무언가를 담가놓은 항아리와 액자, 그리고 망가진 아기 인형들이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성남에 몇 번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사리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똑같다고 착각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매 박은 듯한 집들이 어른 주먹 한두 개만한 간격을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가 많기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이사한 곳도 그런 곳이었다.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고 혼자서 다시 버스를 타러 갈 때마다 지나치는 길에 한참 동안 인적이 끊어진 듯한 연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집이 있었는데 그 골목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이었다. 150cm 정도 되어 보이는 담장 위로는 철제로 된 가시방범망이 올라섰고 담장 안으로는 시멘트를 거칠게 바른 앞마당이 군데군데 깨지고 갈라진 틈을 따라 이끼들이 피어 있었다. 창문 없이 창틀만 남은 집 안으로는 찢겨진 벽지들이 나뒹굴었는데 벽에서 뜯어진 벽지뿐만 아니라 천장에서까지 찢어져 내린 벽지가 너덜너덜했다. 어느 동네에나 한두 채는 있을 법한 폐가였다. 나 역시 어릴 때에 동네에서 그런 집들을 보아왔고 어린 마음에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동네 친구들과 흉가를 탐험하러 다닌 적도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 하면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문 옆에 보통 명패를 걸어두는 자리에 직사각형의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흔히들 화장실에서 사용할 법한 거울이었는데 네모난 액자처럼 생긴 거울은 테두리를 나무결처럼 칠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틀이 맞춰져 있고 그 안으로는 가로등 빛을 받은 골목길이 비추어 붉게 빛났다. 밤중에 폐가 앞을 지나가는 것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게다가 얼굴 높이에 걸려있는 거울은 언제나 내 시선을 붙잡아 그 기분 나쁜 어둠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그날은 여자친구를 집에다 바래다 주고 여느 때처럼 긴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도시의 하늘은 어두웠고 4월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지퍼를 목 아래까지 쭉 당겨 올렸다. 조금 큰 길로 내려가면 더 밝고 인적이 조금은 더 많은 편이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최대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좁다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주머니에 찔러나온 왼손만을 살짝 꺼내어 핸드폰을 보고는 발길을 재촉했다.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이 골목을 지날 때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다. 이 골목에서 마주치는 유일한 사람은 흉가 앞에 나 자신이었다. 골목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반사적으로 붉은 거울을 쳐다보았다. 때론 눈길을 주고 싶지 않아도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간다.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창틀 안에 누군가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물고기떼가 튀어오르듯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만 같았고 잠깐 동안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수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나는 큰 길을 향해 달렸다.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치며 쿵쿵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옆으로 맨 가방은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렸다. 큰 길로 나오자 마치 다른 세계에서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큰 길에는 아무 일 없이 차가 다니고 있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신호등에 선 수백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내는 말소리. 평소라면 귀가 따가웠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았다.
해가 쪽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 있었다. 밤과 어둠이 주는 긴장감에 헛것을 착각할까 싶어 집중해서 보았을 때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 이쪽을 바라봄을 알았다. 탁구공처럼 동그랗게 눈을 부릅뜨고 이가 다 보이도록 웃고 있는 여자였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멈출 수 없는 떨림과 공포를 느꼈고 나는 빠르게 달아났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음악을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보았더니 둘 다 꼭대기 층에 있었다. 별로 높은 층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단으로 빨리 올라가기로 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고 빨리 잠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었다. 계단을 오르자 층계 안에 내 발소리가 울리면서 감지등이 켜졌다. 2층을 지날 때는 2층 쪽 등이 켜지고 1층 쪽 불은 꺼졌다. 다시 2층을 지나갈 때 3층 등이 켜지고 2층 쪽은 꺼졌는데 1층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아래를 쳐다본 나는 몸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비명을 힘없이 히익하고 내뱉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여자가 계단 난간 사이로 3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머리는 피떡이 져 있었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달려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2층 불은 켜지지 않았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토할 것 같았다. 황급히 몸을 돌려 내달렸다. 아파트 복도로 향하는 철문을 열고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 주머니를 잡아 찢듯이 열면서 달렸다. 열쇠를 잡은 손은 로션과 땀이 섞여 미끌거렸지만 열쇠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움켜잡느라 손톱에 손등이 핥히었고 그 열쇠를 어떻게든 문에 꼽아 넣으려고 열쇠를 문에 찔러 넣으려 할 때마다 열쇠와 현관문이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다. 어떻게든 문에 열쇠가 들어가자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벗었다기보다는 신발이 벗겨졌고 자물쇠는 모두 채웠다. 한참 동안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에 설치된 감지등조차 꺼졌다.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볼 엄두는 안 났다. 방범창이 달린 작은 방의 창문은 복도와 맞닿아 있지만 창문으로 내다볼 용기도 없었다. 조용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 있었다. 베란다 아래로 차들이 이따금씩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지날 때마다 불 꺼진 거실이 한 번씩 밝아지곤 했다. 조금은 정신이 돌아왔다. 이미 입고 있던 티셔츠는 앞뒤로 땀에 젖어 미지근한 단내가 올라오는 듯 했다. 다시 복도에 감지등이 켜지는 게 보였다. 이 틈에 잠깐이나마 복도를 확인해 보려고 인터폰을 들었다. 회색의 화면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보이는 현관 앞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는 동안 다시 생각이 나고 밤새 잠조차 이루지 못할 만큼 공포에 떨까봐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려고 생각했다. 자켓을 벗어서 식탁 의자에 걸쳐놓았다. 빨리 샤워하고 그냥 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우면서도 왠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어진 나는 다시금 인터폰을 들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듯한 공포감에 경악했다. 집 앞에 그 여자가 있었다. 굽든 동그란 눈으로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끌 정신이 없었다. 안방으로 달려가 옷도 벗지 못한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 사지가 떨리고 입에 침이 나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복도에서 칵칵하고 찍는 듯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공포감과 고요함 속에서도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깨었을 때는 밝은 햇살과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탓에 긴장감도 거의 없었다. 헛것을 본 건지 착각을 한 건지 꿈을 꾼 건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입고 잤던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을 다시 들었는데 복도는 조용하게 비어 있었다.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을 털어버리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바깥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외출 준비를 했다. 현관문을 나왔을 때
라는 할 말을 잃었다. 인터폰 카메라에는 찍히고 긁힌 자국과 금이가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